투두앱 지난 시간에 삭제까지 했었죠. 삭제 기능. 뭐 일주일 됐으니까 다시 또 이 삭제 기능 요 코드를 좀 설명하자면 투두 반응형 상태, 랩으로 만든 반응형 상태죠. 초기값 이렇게 들어있고, 그다음 타이틀 반응형 상태. 이건 투두스는 할 일 목록이고 타이틀은 이 새 할 일을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 보면 인풋 태그가 있죠. 이 인풋 태그에 새 할 일을 입력을 하면 이 타이틀 반응형 상태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입이 되죠. 이렇게 새 할 일을 입력을 하면 타이틀 반응형 상태에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면 add to do 함수가 호출이 되죠. add to do. 자, 여기서 last id. 자, 마지막 항목의 id를 구해요. 그래서 todos 배열의 길이가 0이다. 이게 마지막 항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항목의 id가 0. else 배열의 길이가 0이 아니다. 그러면 1로 오죠. 그러면 이게 바로 마지막 항목이죠. 배열의 길이 빼기 1. 이게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니까 마지막 항목의 id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 항목이 없으면 0, 있으면 그 마지막 항목의 id. 자, 그 다음에 투두스 배열에 새 객체를 푸시하는데 id는 마지막 항목의 id 플러스 1. 그 다음에 타이틀은 여기 타이틀 점 밸류니까 여기 요 인풋 태그에 입력된 값. 이게 이 타이틀 반응형 상태의 밸류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항목, 이렇게 새 항목을 투두스 배열에 이렇게 추가하자마자 바로 타이틀 반응형 상태 값을 빈 문자열로 이렇게 대입하면 그러면 이게 V 모델이 양방향 연결이니까 인풋 태그에 입력한 값이 이 타이틀 이 반응 상태에 실시간으로 대입이 되고 이렇게 또 반대 방향 타이틀 반응 상태 값을 이렇게 코드에서 바꿔주면 그 바뀐 값이 또 여기에 실시간으로 또 바로 여기에 대입이 돼요. 양방향이야. 인풋 태그에서만 값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에서도 이렇게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이 바뀌면 어느 한쪽이 따라서 바뀌어요. 양방향이에요. 즉 타이틀 반응형 상태의 값을 빈 문자열로 이렇게 셋하면 인풋 태그에도 빈 문자열이 대입이 되니까 결국은 인풋 태그의 내용이 비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항목을 추가하고 나서 추가 버튼 누르면 결국은 그 새로 입력한 내용이 추가되고 인풋 태그의 내용은 비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항목 제목 옆에 스팬 태그로 X자가 있는데 그걸 X자를 클릭을 하면 delete to do가 호출이 되고 여기 인덱스 이 인덱스 항목을 지워라 delete to do 그러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yes 누르면은 여기서 지우죠. 이 배열의 스플라이스 메소드, 배열에서 어떤 항목을 삭제할 때 스플라이스 메소드로 삭제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 이 서식 부분도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잘 알아두세요. 이 부분은 뭐 녹강도 있고 하니까 서식까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고, 넘어가서 오늘 이제 완료 표시부터. 자, 이제 체크박스가 여기 제목 옆에 생겼고,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되게 이런 기능인데, 여기 done 항목을 추가했어요. 할 일이 이제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true, false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여기 체크박스, input type 체크박스, 그리고 현재 to do 항목의 done 속성값하고 이렇게 v모델 양방향 연결됐죠. 그리고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 때문인데, 여기 태그에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고 앞에 vbind 콜론을 붙인 이유는 vbind 콜론 배웠죠. 그냥 클래스 하고 여기다 뭐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이러면 이 적어준 이 값이 그냥 문자열이에요. 근데 여기 적어준 값이 문자열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tr 태그인데 클래스는 이렇게 적었다. 이 말은 이 a가 그냥 평범한 문자열이고, 그러면 어떤 서식이 적용되냐면 tr.a color red 이런 서식이 적용되는 거죠. 이 클래스는 a다 이 말이 이 CSS에서는 tr.a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에 a라는 변수가 있어요. a라는 변수가 있고 그거의 값은 gray야. 그리고 이렇게 적으면 이건 그냥 문자열 a야. 문자열 a니까 tr.a예요. 그런데 vbind 콜론을 앞에 붙여주면, 그러면 이건 문자열 a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a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a는 변수를 말하죠. 변수니까 값이 gray죠. 그러면 이 tr 태그에 적용되는 서식은 클래스의 값이 gray인 거야. a가 변수니까. 그래서 이 서식이 적용되는 거죠. 즉 vbind 콜론을 붙이냐 안 붙이냐 이건 선택인데, vbind 콜론을 붙여주면 이 값이 평범한 문자열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라는 뜻이에요. 이것처럼 안 붙이면은 이건 그냥 평범한 문자열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vbind 콜론은 선택할 수 있어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 여기로 와보면 여기는 붙였죠. 그러면 이건 자바스크립트 코드야. 코드라는 얘기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니까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해석해야 돼. 저 문법이 뭐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적어. 중괄호 하고 그레이 콜론 이건 뭐예요? 객체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객체예요. 이 객체의 속성이 그레이고, 그레이 속성 값이 요거죠.
to.done. 현재 to do 항목의 done 값. 그래서 이게 true 아니면 false죠. 즉, 이 부분 to.done 값이 to 객체의 done 속성값을 말하는데 이게 true 아니면 false죠. 그래서 이건 Vue.js 기능인데 이 값이 true이면 그러면 이 tr 태그는 저런 형태로 출력이 돼요. false이면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고. 그레이 이 부분이 CSS 서식 클래스인데 이걸 언제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콜론 오른쪽 값이 true면 적용이 되고 이게 false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죠. 적용된단 말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tr.gray 이 부분의 서식이 적용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서식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서식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때 이렇게 구현해요. 이 서식을 무조건 적용한다. 이렇게 구현하면 이 서식이 무조건 적용되는 거야. tr의 gray, 클래스 gray 이렇게 구현하면 tr.gray 서식이 언제나 무조건 언제나 적용된다. 그런데 이렇게 구현 안 하고 v bind 클래스 gray 하고 여기다가 어떤 값 이렇게 구현을 하면 이 값이 true일 때는 tr.gray 서식이 적용이 되고 이 값이 false이면 tr.gray 서식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적용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구현하면 되는데 언제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될 때가 있고 적용 안 될 때가 있다 할 때 저렇게 구현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밝은 회색, 폰트 색도 회색,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텍스트의 가로선을 쫙 그어버리는 이런 서식은 to.done 값이 true일 때만 적용이 되고 이게 false일 때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다음 input type 체크박스. 체크박스에 적용되는 서식이죠. 그 다음에 악센트 컬러 회색. 자, 이것도 체크된 서식이에요. 체크된 서식. 여기 체크된 서식. 이게 원래 회색이 아니고 파란색인데 아무래도 체크박스도 체크됐을 때도 회색으로 같이 표시해 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구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저장 기능. 여러분이 먼저 여기 읽어보고 실행도 해보고 해보세요. 실행은 저장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새로 고침하면 돼. 새로 고침했을 때 데이터가 초기화되면 저장 안 된 거예요. 지금은 이 저장 기능은 저장을 하고 또 앱이 시작할 때 다시 읽어와요. 그러면 그래서 새로 고침해도 초기화가 안 되겠지? 실행해보고 여기 코드를 설명을 먼저 읽어보세요. 17페이지까지. 순서가 클락 컴포넌트가 9번이고 투두 앱이 10번인 게 맞네. 왜냐하면 온 마운트
이 설명이 여기에 있는데, 클락 컴포넌트의 그 10번 클락 컴포넌트 강의 노트의 4페이지를 봅시다. 이 부분 on mount 뷰에서 from view library부터 on mounted라는 함수도 이렇게 import를 했어요. on mounted 함수는 파라메타로 이 노란색이 화살표 함수예요. 화살표 함수. 이 mounted 뜻이 뭐냐면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mounted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on mounted 이 말은 영어 그 전치사 on이 뭐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있죠. on mounted, mounted 될 때라는 뜻이에요. on mounted. mounted 될 때가 어떤 때냐?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이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mounted라고 말하니까 on mounted라는 얘기는 on이 뭐뭐 할 때니까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실행해야 될 작업이 있다면 이렇게 구현해요. on mounted 해놓고 이 콜백 함수, 이 노란색 화살표 함수, 이 화살표 함수에다가 어떤 작업을 구현하면 그 작업은 그 마운트 될 때 한번 이 노란색 콜백 함수가 호출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해야 될 어떤 작업이 있다 할 때는 이렇게 이 노란색 함수로 구현하면 돼요. 이 설명이 지금 이게 10번이며 여기에는 그 설명이 없는데 붙여 넣어야겠다. 지금 여기 투두앱 강의 노트에다가도 그 설명을 붙여 넣었고 PDF도 다시 만들었고 왜 이렇게 느려? 즉 마운티드 될 때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이기 시작할 때 이거 두 줄을 한다는 얘기죠. 이 두 줄을 언제 실행하느냐? on mounted 될 때 실행한다. local storage.get item 웹브라우저에는 local storage라는 게 있어요. 여기 처음에 설명했죠. local storage. 그 보안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는 보안 때문에 그 컴퓨터에 다른 것들 뭐 파일이든 뭐든 못 건드려요. 딱 그 웹브라우저 내부에 격리된 채 실행돼요. 그래서 그 웹브라우저 내에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는 컴퓨터에다가 뭘 저장도 못해요. 파일 저장 못해요. 그래서 대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는 딱 웹브라우저 내에서만 뭔가 할 수 있고 웹브라우저 바깥을 못 벗어나. 그래서 대신 웹브라우저가 이 자바스크립트한테 웹브라우저 내에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컬 스토리지예요.
로컬 스토리지에 뭔가 저장하고 읽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앞부분에 여기 설명을 했고, 그걸 이용해서 저장 기능을 구현할 건데, 이거예요. 읽어드리는 거. 로컬 스토리 get item. 이게 읽어드리는 거고, 키. 자, 문자열로 키가 있어야 돼요. 이런 키. 일종의 데이터의 그 ID 같은 거예요. 이 키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읽어드릴 때도 이 키로 get item 해서 읽어드리고, 그러면 이 데이터가 JSON 포맷 텍스트인데, 이렇게 json.parse 하면 JSON 포맷 텍스트로부터 원래 객체 혹은 배열, 이게 객체 배열이죠? 객체나 배열이 복구가 돼요. 그걸 todos 반응형 상태에 대입하죠. 반대로 저장. 저장은 이거 한 줄이면 돼요. todos 배열의 값을 JSON 포맷 텍스트로 변환해서 set item 저장. 이렇게 저장하기 이거 한 줄이면 되고, 읽어오기 이거 두 줄이면 되고, 쉽죠? 그래서 언제 저장하느냐, 언제 읽어오느냐, 마운티드 될 때, 앱이 처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한 번 읽어오고, 그때 처음에 한 번. 언제 저장하냐, add to do 해서 항목이 add 될 때, delete to do 해서 항목이 삭제될 때, 그때 저장하는 거죠. 매번 그 데이터가 수정되면 저장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수정하고, 지금 할 일이 다, 로컬 스토리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읽어왔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과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자, 새로 고침하면, 새로 고침이 재시작인데, 자, 데이터가 안 날라가죠. 자,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도 그대로죠. 자,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니까. 웹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거죠. 웹브라우저에 있는 기능이 거의 꽤 강력해요. 심지어 SQL DB도 있어. 웹브라우저 내에 SQL DB도 내장되어 있어요. MySQLite.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에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웹브라우저 내에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SQLite예요. SQLite라는 아주 작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게 웹브라우저 내에도 내장되어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내장되어 있어요. 작은 데이터베이스지만 꽤 기능 강력해요. 아무튼 웹브라우저에 이런저런 서비스가 많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tr 태그 이 부분은 언제나 보이는 게 아니라 vif 부분이 true일 때만 보이죠. 할 일 목록의 length가 0일 때만 보여요. 0이 아니면 안 보이고. 그리고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자주 하는 거 아니니까, 자주 보였다 안 보였다 할 거라면 vshow가 좋지만, 이건 한 번 안 보이면 쭉 안 보이겠지. 할 일이 한 번 등록되면 계속 length가 0이 아닌 거잖아. 이게 자주 변하는 게, 이게 true, false가 자주 변하는 게 아니라서, 그럴 때는 vif가 낫죠. 그래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저거 한 줄이 보이고, 할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거 한 줄이 안 보이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저장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반응형 상태를 사용할 때 자바스크립트 부분에서는 점 밸류를 붙여야죠. 그래서 todos 점 밸류, title 점 밸류.
그런데 태그 부분에서 사용할 때는 또 점 밸류를 안 붙여요. to the 점 length.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부분에서는 점 밸류를 붙여줘야 되고 태그 부분에서는 점 밸류 부분을 또 안 붙여줘야 된다. 이거 꼭 주의해야 돼요. 이거 자주 코딩하다 보면 자주 헷갈려요.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야. 그다음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뭘 개선해야 되냐면 add to, delete to 뿐만이 아니라 체크해도 데이터가 변경되는 거잖아. 체크할 때도 세이브 되게. 그래서 세이브 저장하는 기능을 save라는 함수로 빼서 구현했고 여기 이 체크 상태가 변하면 on change 이 말이 체크 상태가 변할 때마다 save 함수를 호출해라 해요. 즉 저장해라. 이 부분은 사실 연습 문제로 적어놓긴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수정하면 되는데 자, 시도해 보세요. 자, 연습 문제 구현해 봅시다. 자, 날짜를 입력 받을 수 있으려면은 자, 그 날짜 반응형 상태가 필요하죠. 1번. 이렇게 데이트 반응형 상태. 초기 값은 이렇게 new date 하면 이게 오늘 날짜예요. 오늘 날짜. 데이트 객체 만들자마자 오늘 날짜가 초기 값.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눌렀을 때 새 할 일 항목을 추가할 때 ID, 타이틀, done 말고 date 값. 그 마감 날짜. 이게 add to do를 이렇게 수정하면 되죠. 그래서 데이트 속성도 추가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기한 컬럼이 추가돼야 되죠. 그러면 요거죠. 응? 자, 다시 여기 요거 데이트 반응형 상태 여기 이렇게 추가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감 기한을 입력받을 반응형 상태 그 다음에 자 이제 새 할 일 객체를 등록할 때 또 이 마감 기한 항목이 데이트 속성 마감 기한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 표 형태 출력할 때도 기한 컬럼이 있어야죠. 그러면 요거죠. 요거를 이 제목 앞에 이렇게 to_date 값 출력이고 여기 위에 첫 줄 여기도 기한이라고 제목이 있어야지. 기한. 그리고 날짜를 입력받기 위한 input 태그. 또 여기 제목 입력받는 input 태그 뒤에다가 날짜를 입력받는 input 태그. 이거면 되고 또 vModel 타이틀. 제목은 타이틀 반응형 속성에 입력하고 기한은 vModel 데이트 반응형 속성에다가 날짜를 입력하고
자, 이제 서식만 수정하면 돼요. 일단 서식 수정 안 하고 보면 이게 좁아가지고 이게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면 이 폭을 좀 넓혀줘야 되는데 그 폭이 어디에 있냐면은 앱 컴포넌트에 있어요. 폭이. 여기 width가 400이지. 이걸 500으로 늘려주면 오케이. 500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입력된 항목에 그 데이트 속성 값이 없으니까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나저나 여기는 여기 이게 조금 더 늘려야 되겠네. 이 추가 버튼이 내려와 있죠. 여전히. 그러면 얼마로 늘릴까? 550? 이면 충분하겠지. 오케이. 그럼 추가 버튼 이제 한 줄로 딱 됐고 먼저 여기 날짜 이게 너무 얘는 패딩이 있는데 얘는 패딩이 없으니까 너무 뭐랄까 답답하게 좁죠. 패딩을 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인풋 패딩 여기 패딩 얘는 input type 텍스트 패딩 주듯이 input type date도 패딩을 줘야죠. input type date도 패딩을 주고 0. 똑같이 3.3 em 주면 자 여기 패딩을 똑같이 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추가 버튼하고 너무 많이 딱 붙었지. 그 이유는 얘는 margin right를 주니까 오른쪽에 바깥쪽 여백이 생긴 거고 얘도 똑같이 이거 주면 되겠지. 폰트 사이즈도 똑같이 주면 되네. 그럼 차이가 이거구나. width 요것만 차이구나. 어쨌든 오케이. 기한 이 부분이 너무 넓죠? 이거 좀 줄여야겠다. 얼마나 줄일지는 입력을 해보면 되겠죠. 이 초기값 줬는데 여기 안 채워졌네. 오늘 날짜로 초기값 줬죠. 그런데 안 채워졌어. 이렇게 주면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냐면 여기 간단한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 여기 개발자 창의 콘솔에서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실험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new date 하면 출력이 이런 포맷이에요. 연월일 포맷이 아니야. 그런데 new date하고 점하고 to ISO string 데이트 객체에 to ISO string 메소드를 붙여주면 그러면 연월일 앞부분은 연월일 포맷이죠. 2025, 1022 연월일 포맷이고 뒷부분에 뭐가 더 있지. 뒷부분만 잘라버리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자르면 되냐면 저게 넷 둘 그러면 열자죠. 그러면 substring 0에서부터 열자니까 10으로 잘라버리면 딱 이렇게 연월일 우리가 흔히 웹에서 사용하는 연월일 포맷을 오늘 날짜 연월일 포맷 만들려면은 이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거 new date to iso string substring 0,10 하면 우리가 흔히 웹에서 사용하는 연월일 포맷 문자열이 만들어져요. 그냥 new date 하면은 이런 형태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날짜 포맷이 아니죠. 미국 포맷이죠. 미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흔히 날짜를 표시한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new date를 줬는데도 실행해 보면 여기 초기값이 안 채워졌지. 그 이유가 포맷이 안 맞아서 그래. 포맷을 맞추기 위해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 어떻게 알았어? 인공지능 대단한데? 내가 점 찍자마자 오른쪽 자동 완성. 요즘 인공지능 대단해. 이게 점 찍자마자 지금 커서 있는 부분 오른쪽에 나오는 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자동 완성이고 이 자동 완성이 맞으면 나는 탭만 누르면 돼요. 내가 웹브라우저에서 지금 뭐 한 걸 봤나? 보고 왔나? 그치? 보고 하는 건가? 아니면
대단해. 자, 이제는 포맷이 맞으니까 자동으로 채워지죠. 오늘 날짜가. 오케이, 이게 좋고. 그래서 강의 노트도 업데이트 해야겠다. 그러면 할 일을 입력해 봅시다. 과제하고 오늘 날짜 그냥 놔두고 추가. 자, 그러면 입력은 됐는데 기한 컬럼이 너무 높죠. 기한 컬럼 폭을 제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제한할 수 있냐면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서식 할 줄 알아야 돼요. 프론트엔드의 반은 서식이야. 아, 이것도 어떻게 알았지? 다 하네. 이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 거의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얘가 다 알고 있는 듯 하네. 그치. 텍스트 온라인 센터에서 가운데 정렬해야 되고 날짜니까 위스는 100 정도가 적당하고. 거의 뭐 저 정도는 저 무당 수준으로 정확히 예측하네. 코딩하기 참 편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도 됐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단순 작업 시킬 신입사원이 별로 안 필요해. 인공지능이 다 해줘, 단순 작업을. 그래서 요즘 그 큰 기업들은 그 경력직만 뽑는 이유가 경력 없는 신입사원은 이제 옛날에 한 10명 필요했다면 요즘은 한 서너 명이면 돼. 나머지 7명 목은 인공지능이 해. 그 정도는. 공부하기 참 인공지능 때문에 공부하기 참 편해졌지만 공부하기만 편한 게 아니라 일하기도 편해졌고 그래서 취직하기도 좀 어려워졌어요. 옛날과 달리 이제 대학교 4년 졸업생이 이 정도 공부하면 적당하다. 옛날에는 인공지능 전 때는 대학교 4년 이 정도 공부했으면 충분히 열심히 했네 수준이면 취업됐는데 요즘은 아니야. 요즘은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 들어가고 싶으면은 거의 적어도 한 2년 차, 1년 차, 2년 차 직장인 수준의 공부를 해야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취업은 빡세졌어. 아유, 난 다행이야. 인공지능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이제 은퇴니까. 아유. 여러분은 인공지능하고 경쟁해야 돼요. 사람끼리 경쟁만 해도 지치는데, 로봇하고, 한 10년 후에는 이제 로봇하고도 경쟁해야 되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무섭다. 오케이, 다 됐지? 다 됐네. 글자를, 오케이. 뭐 완전히 여담이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건 막을 수 없어. 그치? 사람이 취업 못하니까 인공지능 쓰지 마. 이런 법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런 거 만들면 안 되지. 그럼 내 생각에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이 일을 해도 자기 받는 월급의 한 20%나 30%는 세금을 내잖아. 그치? 소득세를 내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러면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일하는 건 못 막지만 그러면 그 인공지능 대신 사람이 일했으면 자기가 번 돈의 20, 30%를 월급에서 여러분 연봉에서 20%, 30%는 다 세금으로 내 직장인들은. 연봉이 1억쯤 되면 40% 가까이 내. 1억을 넘어버리면 거의 45%? 야, 45%면 내가 연봉 1억, 2억이면 9천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세금 많이 내. 근데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일하면 인공지능도 세금 내야지. 그쵸? 그게 관건이야. 왜 세금 내야 된다고 하냐면 그렇게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일하고 인공지능이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이제 그 세금을 가지고 그럼 사람은 대신 일자리는 줄었지만
그 세금 가지고 이제 복지를 늘릴 수 있겠죠. 네,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세금을 줄이는 추세로 가죠. 일자리도 줄고 세금도 줄고 복지도 줄고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이 머신이 다 국가하고 경제하고 장악한 그 미래 사회를 그리는 영화 보면 다 디스토피아잖아. 근데 지금 세계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 돌아가는 꼴이 그 영화에서 그렸던 디스토피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기 전에 은퇴해서 다행이야. 아무튼 세상이 어찌 될지. 오케이. 아무튼 뭐 디스토피아는 너무 거창한 얘기고 인공지능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기 편해졌으니까 공부하기 편해진 만큼 더 많이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기 편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편해진 만큼 더 많이 해야 돼. 대신 모르는 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공부하기는 편해진 건 맞잖아. 오케이.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배포. 깃허브에 배포할 수 있어요. 프론트엔드 앱은 자, 지금 더군다나 우리 이 프론트엔드 앱은 로컬 스토리지에 데이터 저장하니까 백엔드가 필요 없죠. 백엔드 필요 없고 그러면 프로젝트를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빌드해서 그 빌드 파일만 웹서버에 올려놓으면 되고 그 웹서버에 올려놓은 빌드 파일은 그 웹서버에 URL 요청하면 빌드 파일만 웹브라우저로 전달해주면 돼. 왜냐하면 실행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게 프론트엔드 앱이니까. 그럼 서버가 할 일은 빌드 파일 가지고 있다가 URL 요청해서 요청하면 그 빌드 파일만 웹브라우저로 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뭐 실행 기능은 없고 파일만 전달해주는 이런 웹사이트, 웹 이런 걸 정적인 웹, 스태틱 웹이라고 불러요. 서버에서 뭐 실행할 필요는 없어. 파일만 갖고 있다가 주면 돼. 이게 정적인 웹이에요. 그래서 서버에 요즘 파일 저장하고 있다가 주는 건 아무런 부담이 아니야. 그래서 프론트엔드 앱은 무료 호스팅 해주는 그 서비스가 많아요. 서버에 아무런 부담이 아니니까. 그래서 깃허브에도 그 기능이 있고 깃허브 페이지스 기능이 있죠. 어차피 풀작할 때 깃허브에다가 리포지토리 만들어서 버전 관리해야 되니까 이 호스팅도 깃허브 페이지스 이용하는 게 요즘 좀 프론트엔드 앱 흔해요. 이용하기도 편해. 자, 해봅시다. 먼저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어야 되고 이 명령, 깃 명령들은 서버 구축 수업에서 배워요. 안 배운 학생은 서버 구축 수업 들으면 되고 git init 하면 로컬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지고 git add 점 하면 자, 그 파일들이 그 뭐랄까 이런처럼 파일들이 지금 그 스테이징 에리아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커밋 해야 되고 git commit m 최초 커밋 이러면 커밋 됐고 자 이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푸시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야죠. 자,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깃허브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풀잭 디렉토리에 요 명령 요대로 실행하면 돼요. 아참 이 git 명령 서버 우측 수업 안 들은 학생은 이 git을 깔아야 돼. 여기 개발도구 설치 강의 노트 보면 git 클라이언트 설치 있어요. 저 강의 자료 폴더 위에 올라가면 개발도구 설치 강의 노트가 있고 여기 보면 git 클라이언트 설치 부분이 있어요. 이대로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풀잭 디렉토리에서 요거 2번, 3번, 1번 1번 깃허브
여기 이게 GitHub이죠. GitHub 들어가서 to-do-one 리포지토리 만들고 2번, 3번, 4번은 풀잭 디렉토리에서 요 명령 그대로 실행하면 돼요. 2번, 3번, 4번 실행하는 과정, 2번, 3번 실행하는 과정은 내가 방금 보였고, 1번, GitHub 들어가서 리모트 리포지토리 만들기. 나 참,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난 지우기부터 먼저 해야 돼. 옛날에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지우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지워라. 지웠고, 리포지토리 new 눌러서 이름 두 번 입력하고 이름만 입력하면 돼. 그리고 create 리포지토리 그러면 이렇게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지고, 리포지토리 GitHub에 만든 다음에 이 명령. 자, 이 노란색은 방금 만든 리포지토리 URL인데 그 URL은 여기 있어요. 이게 방금 만든 리포지토리의 URL. 이 명령을 역시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git bash shell에서 실행하면 되고, 잘 못하고 있는 학생은 주변에 서버 측 수업 들은 학생한테 부탁하면 이거 사실 매우 간단한 작업이에요. 알려줄 거고. 자, 이렇게 to-do-one 리포지토리를 GitHub에 만들어서 소스 코드를 커밋해서 업로드했고, 자, 이제 GitHub Pages 이용하려면 이렇게 GitHub Pages 패키지를 또 설치해야 되고, 설치한 다음에 package.json 파일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 이게 GitHub Pages의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명령이 이거예요. deploy 명령. 자, deploy 명령을 등록해 줘야 되고, 콤마를 빼먹으면 안 돼요. 콤마. 앞뒤에 콤마가 있어야 돼. 여기도 콤마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콤마가 있어야 되고, 여기 콤마. 그 다음에 여기 홈페이지. 자, 이제 GitHub Pages에 내 풀잭 빌드 파일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URL이 이거예요. 이 to-do-one 부분이 풀잭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내 GitHub ID, GitHub 계정명. 자, 이렇게 올렸고, 요 URL이 지금 내 그 GitHub Pages에 이 프로젝트 빌드 파일을 올린 URL. 요거 실행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해야 돼요. 베이스 URL에 풀잭 이름 넣어주면 돼요. 베이스 URL에. 지금 풀잭 이름이 to-do-one이죠. 베이스 URL을 설명. 이거 간단히 설명을 합시다. 보통 여태까지 여러분이 노트북에서 풀잭을 실행할 때는 여기 실행 URL 보면 실행 URL에 풀잭 이름이 안 들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서버 이름까지만, 서버 주소까지죠. 로컬호스트하고 포트 번호. 보통 개발할 때는 저런 식이에요. URL이. 프론트엔드도 그렇고 백엔드도 그렇고 개발할 때는 그 실행 URL에 풀잭 이름이 안 들어가. 근데 서버에 설치할 때는 그 실행 URL에 풀잭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 꽤 있어. 근데 GitHub Pages의 풀잭을 배포할 때도 그 실행 URL의 앞부분에 풀잭 이름이 들어가요.
그 얘기예요. 베이스 URL이 바로 그 말이야. 실행 URL에 풀잭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 그러면 베이스 URL은 슬래시예요. 그냥 슬래시. 그런데 실행 URL에 풀잭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면 베이스 URL이 슬래시가 아니고 풀잭 명까지 넣어야 돼. 이렇게 베이스 URL이 슬래시일 수도 있고 슬래시 풀잭 명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배포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베이스 URL에 풀잭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거대한 풀잭일수록 실행 URL에 풀잭 이름이 안 들어가. 그런데 자잘한 풀잭을 무료 호스팅에 올리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높은 확률로 들어가요. GitHub 페이지스에 프로젝트를 올릴 때는 실행 URL에 풀잭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꼭 베이스 URL에 풀잭 이름을 넣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고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npm run build 하면 빌드가 돼요. 빌드가 된다는 말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트랜스파일하고 어쩌고저쩌고 처리해서 배포 파일을 만든다는 얘기고 그 배포 파일이 여기 요 파일들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서너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죠. 이 서너 개의 파일이 배포 파일이에요. 이 파일만 배포하면 돼. 이 파일을 GitHub 페이지스에 배포하면 되는데 그 배포하는 명령도 우리가 앞에서 등록을 해줬죠. 이 deploy 이게 배포 명령이에요. 그래서 npm run build 명령이 build 명령이고 npm run deploy 이 명령이 배포 명령이에요. 그러면 GitHub 페이지스에 빌드 파일이 배포돼요. 빌드하고 배포해야 돼. 뭔가 수정했으면 또 수정하자마자 또 빌드하고 배포해요. 빌드가 컴파일하는 거야. 수정했으면 다시 컴파일해야지. 근데 이게 보니까 실시간 배포가 아니고 몇 분 걸려. 뭐 한 3, 4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https 내 GitHub ID 그다음에 github.io 하고 풀잭 이름 슬래시 풀잭 이름 이 베이스 URL까지 풀잭 이름까지 입력해주고 엔터 치면 404 떴으면 URL이 틀렸거나 아니면 아직 배포가 안 끝난 거야. URL이 틀렸나? github.io 투두워 URL은 안 틀렸어요. 그럼 배포가 안 끝난 거야. 좀 더 기다렸다가 오케이 이제 배포가 끝났다. 좀 기다렸다가 다시 새로 고침하면 배포 끝나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얘를 지워주고 요거 수정을 안 했구나. 기한 할 일이 없습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 여기도 한 칸 늘려줘야 돼요. 지금 기한 칸이 늘어났잖아. 그럼 여기도 TD 칸이 하나 더 늘어나야 돼. 그걸 안 늘려줘서 지금 기한 칸에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갔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아무튼 나중에 수정하고 이제 추가. 오케이. 자, 그리고 새로 고침해도 잘 되고. GitHub 페이지스에 빌드 파일 배포했어요. 자, 이제 언제나 이 URL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고 이 URL 다시 들어오면은 언제나 이 앱이 뜨죠. 그리고 데이터는 내 웹브라우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니까 내가 똑같은 컴퓨터에서만 들어가면 로컬 스토리지는 로컬 이 PC에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PC에서만 들어가면 언제나 똑같은 데이터가 뜨죠. 이렇게 배포까지 했고 이 배포 과정 잘 모르는 학생은 특히 긴 명령 서버 구축 수업들은 동료들한테 좀 부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마칩시다.